여러분, 뜨거운 사막에서 사람들이 차갑게 들끓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에서 온한 음식이 사우디 성지순례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무시당하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순례객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압둘라 알마루안이에요. 메카에서 자랐는데 미나의 끝없이 펼쳐진 하얀 천막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어요. 평생 저희 가족의 식당이 매년 이곳을 찾는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에게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저희의 전통이고 자부심이며 정체성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시작하셨어요. 하지 순례 기간에 지친 순례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셨죠. 아버지께서 그 전통을 이어가셨고 더욱 번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저희가 가장 유명한 요리는 뜨거운 양고기 스튜였어요. 진하고 매콤하며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였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릇을 내어드릴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뜨거운 음식은 힘을 줍니다. 몸이 더위를 견디게 하고 정신을 살아있게 해주지요. 저는 그 말씀을 기도문처럼 되뇌며 자랐어요. 사막의 태양이 불처럼 타올라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튜 한 그릇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날은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누르는 것 같았죠. 태양은 무자비했어요. 옷을 뚫고 살을 뚫고 뼈까지 태우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어요. 얼굴에서 땀을 닦으며 머릿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식당 안에서는 양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어요. 순례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땀에 번들거렸어요. 방금 도착한 나이 드신 분들 그룹에게 스튜 그릇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중 한 분이 정말 연세가 많으셨어요. 수염이 하얗고 숟가락을 들 때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조금 후 그분이 식당을 나가실 때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 어르신이 땅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불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숨을 짧고 가쁘게 쉬고 계셨는데 마치 공기 속에서 익사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둘러싸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누군가 얼굴에 물을 뿌렸고 다른 사람들은 천으로 부채질을 해드렸어요. 곧 의료진이 도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셨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몇 분 안에 어르신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손이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 주변으로 속삭임이 시작됐어요. 방금 압둘란의 식당에서 식사하셨는데 튜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날씨에 너무 뜨거웠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칼보다 더 깊이 찔렸어요. 제가 만든 스튜, 저희 가족의 자랑. 정말로 그분을 해친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메카의 빛나는 불빛들이 어두운 사막의 별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순례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그 어르신의 마지막 숨소리뿐이었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속삭였어요. 저희 음식이 그분을 죽게 한 건가요? 도움을 주는 대신 해를 끼친 건가요?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어요. 수년간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왔어요. 수년간 뜨거운 음식이 힘을 준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건 의심뿐이었어요. 그때 조용한 기억의 한 구석에서 뭔가 번쩍였어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유학할 때의 기억이었어요. 젊었고 호기심이 많았고 자주 혼란스러웠어요. 서울의 여름 더위가 생각났어요. 끈적끈적하고 무거워서 어지럼증이 났죠. 친구 우재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끌고 갔었어요. 이거 먹어봐. 그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제 앞에 은빛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가늘고 긴 면이 얼음처럼 차가운 국물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진짜 얼음 조각들이 표면에 둥둥 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럽게 바라봤어요. 차가운 국, 차가운 면, 약해 보이고
심지어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차가운 느낌이 눈처럼 온몸으로 퍼져갔어요. 피부가 시원해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웃어넘겼어요. 단순한 신기한 음식이고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상한 요리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우제를 놀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진짜 음식을 먹어. 뜨거운 음식, 힘 있는 음식. 그는 그냥 웃으며 제가 농담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하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그 기억이 아픈 선명함으로 되살아났어요. 그 국물 맛이 거의 느껴지는 것 같았고 입술의 차가운 감촉도 거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식당 밖에서 돌아가신 그 어르신. 만약 제가 만든 끓는 스튜 대신 그 차가운 한국 요리를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더위를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옥상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그 생각과 씨름했어요. 제 주변으로 사막의 밤이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어쩌면 그 요리가 이곳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그 생각이 무모해 보였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메카의 아들인 제가, 가족 전통의 수호자인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한국의 이상한 음식을 쫓아간다고요? 그런데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져 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옛날 방식을 포기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싫어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한국을 이상한 음식의 나라가 아니라 저희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바라봤어요. 그날 밤 메카의 빛나는 불빛 아래에서 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제 여행이 막 시작된 거였어요. 아버지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뒤로 몸을 기대시고 팔짱을 끼시며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들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통이 여러 세대를 살려왔단다. 왜 한국의 차가운 음식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차가운 음식은 약하다.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어.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버지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저에게는 조상들의 목소리였고 저희가 쌓아온 모든 것의 수호자였어요. 수년간 의심 없이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식당 밖에서 쓰러진 그 연로한 순례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의 빨간 얼굴, 가쁜 숨소리, 가만히 멈춘 손.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한국 요리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배워야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턱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가야겠다면 가거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마라.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를 깊이 존경했지만 제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주에 서울,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나라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기억들이 물밀듯이 되돌아왔어요. 사우디보다는 시원했지만 도시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네온사인이 깜빡거렸어요. 군중들이 사방으로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동차, 목소리, 음악 소리가 저를 감쌌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때 룸메이트였던 김우재였어요. 압둘라, 약속 장소에서 저를 보자 소리쳤어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처럼 포옹했어요. 돌아왔구나. 언젠가는 올 줄 알았어. 그런데 뭐 때문에 온 거야? 사업? 여행?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이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가 나를 그 국수집으로 끌고 갔던 날 기억나? 내가 더위에 쓰러질 뻔했던 그날 말이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잊겠어? 너 분수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잖아. 길에서 쓰러질 줄 알았다니까. 그날 냉면을 먹었지. 차가운 국수. 기적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 맞아. 속삭였어요. 바로 그거야. 그 기적이 필요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날 우재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문 위에 간판은 발에 있었지만 안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날카롭고 매혹적이었어요. 들어가니 연세 드신 여성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작은 체구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고 눈에는 부엌에서 보낸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우재가 제가 누군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시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사라지셨다가 큰 은빛 그릇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 안에 가늘고 긴 면이 맑고 차가운 국물에 담겨 있었어요. 위에는 쇠고기 조각, 오이, 반쪽으로 자른 삶은 달걀이 떠 있었어요.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었어요. 얼음 조각들이 국물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젓가락을 집을 때 손이 떨렸어요. 면 한 젓가락을 들어 올렸는데 김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한 입 먹어봤어요. 차가운 느낌이 순간적으로 저를 강타했어요. 입에서 목구멍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퍼져나갔어요. 눈송이가 제 몸에 떨어지는 것처럼 피부가 오싹해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마음이 진정됐어요. 몇 년 전에 기억했던 그대로였어요. 이것은 그릇을 바라보며 헐떡거렸어요. 이게 답일 수 있어요. 나이 드신 여성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왜 냉면을 배우려고 하죠? 물어보셨어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메카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더위에 대해서, 기절하는 순례자들에 대해서, 제 스튜를 먹고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릇 가장자리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정신도 배워야 합니다. 냉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몸을 차갑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몇 주 동안 그분의 지도 아래에서 배웠어요. 매일 아침 쇠고기 뼈를 천천히 끓였어요. 때로는 12시간씩. 국물이 진하고 맑아질 때까지요. 톡 쏘는 맛을 위해 식초를 넣고 균형을 위해 소금을 넣었어요. 면이 쫄깃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하고 자르는 연습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 때문에 손이 데였고 서 있느라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마침내 제가 직접 만든 한 그릇을 맛봤을 때 마음속 자부심이 부풀어 올랐어요. 이건 약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돼지고기는 쓸 수 없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할랄 규칙을 따라야 해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쓰지 마세요. 대신 쇠고기와 달고기를 쓰세요. 냉면의 핵심은 고기가 아닙니다. 차가움이고, 신선함이고, 균형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감사함으로 벅차올랐어요. 처음으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때 약한 음식이라고 비웃었던 것이 실제로는 강력했어요. 불보다 강했어요. 해를 끼치는 대신 생명을 가져다 주니까요. 향신료보다 강했어요. 고통 대신 평안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날 밤 서울의 빛나는 거리를 걸으며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음식을 찾으러 왔는데 지혜를 찾았어요. 메카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뭘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제가 새로운 향신료나 달콤한 요리 레시피, 아니면 이상한 도구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차가운 국수 요리를 가져왔다고 설명하자 대부분이 웃었어요. 차가운 국수라고요? 이런 더위에 이상하게 들리네요. 태양이 이미 우리를 태우고 있는데 왜 차가운 음식을 먹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고 잠깐 무거운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만약 그들이 맞다면 어떡하죠? 제가 실수한 거라면요. 하지만 그때 그 연로한 순례자가 생각났어요. 그분의 생명이 쓰러져간 모습이요. 그리고 냉면이 제혀에 닿았을 때의 그 차가움과 몇 년 전 저를 되살려줬던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식당 근처의 작은 부엌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새 기계들을 샀어요. 밤낮으로 물을 얼려주는 냉동고였어요. 사막의 더위에서도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용기들을 설계했어요. 아버지께서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보셨는데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압둘라, 이건 미친 짓이다. 어느 날 저녁 중얼거리셨어요. 사람들이 이걸 먹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차가운 국물, 국의 얼음 조각, 순례자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아버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요. 아버지, 부탁해요. 기회를 주세요. 딱 한 번만 시도해보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무거웠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첫 번째 손님들은 파키스탄에서 온 순례자 그룹이었어요. 먼 길을 여행해온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옷은 땀에 젖어 있었어요. 앉으라고 초대하고 그들 앞에 은빛 그릇들을 놓았어요. 국수와 쇠고기 조각, 오이,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국물이 담긴 그릇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제가 다른 세계의 음식을 내온 것처럼 그릇들을 바라봤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차가운 국수요? 한국에서 온.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부탁해요. 말했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셔도 돼요.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한 명이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어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냥 씹고, 그냥 삼키고, 그때 그중 한 명이 숨을 헐떡거렸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목마른 아이들처럼 그릇에 몸을 기대고 차가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가슴에 안도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소문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심지어 유럽에서 온 순례자들이 제 작은 부엌 밖에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걸 사막 냉면이라고 불렀어요.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샵미나이 기적, 샵사우디의 한국국수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매일 줄이 더 길어졌어요. 사람들이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서서 기다렸는데 스튜가 아니라 차가운 국수를 위해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년간의 가뭄 후에 비를 맛보는 것 같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몸이 쓰러지고 싶어 해도 계속 걸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고 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뭔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열사병 사례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린이라는 간호사가 긴 근무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파키스탄 출신이었는데 눈이 친절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제 테이블에 앉아서 냉면 한 그릇을 드시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압둘라 씨, 본인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요리가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약이에요. 차가운 국물이 체온을 낮춰주고 국수는 무거운 부담 없이 에너지를 줘요. 순례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제 안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단순히 음식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했던 순간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그때까지 피해오셨는데 멀리서 군중들이 늘어나는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날 걸어 들어오셔서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표정은 경계하고 계셨고 눈은 날카로웠어요. 이 차가운 국수를 가져다 주거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그릇을 놓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천천히 젓가락을 드셨어요. 움직임이 신중했어요. 긴 순간 동안 그냥 국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한 입 드셨어요. 숨을 참았어요. 씹으셨어요. 삼키셨어요.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압둘라,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깊고 거의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약함이 아니다. 다른 종류의 강함이구나. 한국을 의심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이제 보니 그들의 지혜가 우리 전통과 함께 걸어갈 수 있구나.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찌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차가운 국수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부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 사막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저를 지켜봐 주셨던 바로 그 별들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처음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과거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서 한국의 한 조각이 이제 메카의 심장에 살고 있었어요. 다음 순례 시즌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나의 거리들은 여전히 붐볐지만 들리는 목소리들이 달랐어요. 순례자들은 여전히 숙소와 물, 기도에 대해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희 식당에 오면 더 이상 양고기 스튜만 찾지 않았어요.
한국 국수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어서 웃을 뻔했어요. 하지만 다른 그룹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도요. 곧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터키, 심지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희 작은 식당이 소음과 활기로 흔들렸어요. 한 그릇, 또 한 그릇 내어드렸어요. 은빛 그릇들이 딸그락거렸고 국물에서는 뜨거움 대신 차가움이 김처럼 올라왔어요. 매일 정오까지 이미 수천 그릇을 내어드렸어요. 해질 무렵에는 지쳐 있었지만 순례자들의 웃음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카운터 뒤에 서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자주 생각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희망이야. 어느 날 오후, 태양이 높이 타오르고 있을 때 젊은 남성이 식당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차분해 보였지만 진지했어요. 눈으로 방 안을 살피더니 저에게 시선이 머물렀어요. 압둘라 알마르한 씨세요? 물어봤어요. 네. 가슴이 조여지며 말했어요. 저예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제 이름은 아흐메드 하산입니다. 그 이름이 돌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신 그 연로한 순례자였어요. 바로 저희 식당 밖에서 제 스튜를 드신 후에 말이에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죄책감이 되돌아왔어요. 무겁고 날카롭게요.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없어. 하지만 아흐메드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어요. 감사하러 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혼란스러워 눈을 깜빡였어요. 감사하러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고통스러웠어요. 오랫동안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후에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문을 닫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먼 나라에서까지 새로운 것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수천 명의 아버지들을 구하고 있어요. 수천 가족을요. 제 아버지가 지금의 당신을 볼 수 있다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그토록 무거웠던 제 마음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고마워요. 이런 지혜를 주셔서요. 그 순간부터 제 일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냉면 아카데미를 열기로 했어요. 다른 요리사들도 배워서 순례자들과 이 선물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 요리사들을 초대했어요. 함께 웃고, 요리하고, 실험했어요. 현지 맛을 넣은 새로운 냉면을 만들었어요. 달콤한 사우디 대추가 올라간 그릇, 보석처럼 빛나는 빨간 석류가 올라간 그릇,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인 할랄 쇠고기가 들어간 그릇들이었어요. 순례자들은 모든 걸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 집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화가 섞여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냉면은 단순한 요리 이상이 되었어요. 다리가 되었어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 전통과 혁신 사이의 다리였어요. 한때 가장 강한 비판자였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제 가장 큰 지지자가 되셨어요. 때때로 부엌에서 제 옆에 서서 그릇을 나눠주시며 순례자들에게 웃어 보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을 때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아들아, 말씀하셨어요. 내가 틀렸다. 내가 우리 전통에서 돌아서는 줄 알았구나. 하지만 이제 보니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있었구나. 사람들을 살리는 전통을. 우리 가족에게 명예를 가져다주는 전통을. 그 말씀이 저에게는 금보다 소중했어요. 처음으로 제 유산과 새로운 길 모두에 진정으로 평안함을 느꼈어요. 세월이 빠르게 흘렀어요. 매 시즌마다 줄이 더 길어졌어요. 더 많은 순례자들이 왔고, 더 많은 사진이 공유됐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나에 가면 반드시 한국 국수를 먹어봐야 해. 때때로 식당이 가득 차고 그릇들이 즐거운 리듬으로 딸그락거릴 때 바깥으로 나가서 숨을 고르곤 했어요. 사막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때 바라보셨던 바로 그 별들을요.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 별들 속에서 저는 저희 가족의 과거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과 나눈 지혜로 만들어진 미래를 봤어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가장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시원한 선물을 찾았어요. 한국으로부터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어떻게 비극을 기적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저희 가족과 저는 한국 음식을 낮춰봤어요. 약하다고 불렀어요. 하지만 결국 그 진정한 힘을 발견했어요.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힘을요. 그리고 필요했던 것은 사막에서 한국 냉면 한 그릇뿐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